안녕하십니까. 전 시간에 이어서 일회상을 강의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경보 개념과 종류. 위기단계 종류에는 4개 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4개 단계 중 첫째, 1단계 관심 단계, 2단계 주의 단계, 옐로우, 3단계 경계 단계, 오렌지, 4단계 심각 단계, 레드. 색깔이 갈수록 아마 적색으로 진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개 단계로 나눠져 있다. 1단계 관심 단계, 2단계 주의 단계, 3단계 경계 단계, 4단계 심각 단계로 나눠져 있다. 관심 단계 1단계. 어떤 활동을 해야 되냐? 어떤 시기를 1단계로 관심 단계라고 하느냐? 전동열차가 운행 중 충돌, 탈선, 화재, 폭발, 사고 또는 침수. 이걸 갖다가 1단계라고 한다. 주의 단계 2단계는 전동열차가 운행 중 충돌, 탈선, 화재, 폭발, 사고가 났을 때는 관심 단계인데 그걸로 인해서 3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또는 5시간 이상 열차 운행이 중단이 예상되는 경우, 이때를 주의 단계 2단계라고 한다. 경계 단계 3단계는 충돌, 탈선, 화재, 폭발 사고로 5명 이상, 주의 단계에서는 3명이었는데 경계 단계에서 5명 이상 사망자, 또 12시간 이상 열차가 중단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갖다 경계 단계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4단계 심각 단계. 운행 중 대형 사고로 국가 관리할 대규모 재난 상황인 경우, 이런 경우와 충돌, 탈선, 화재, 폭발, 침수로 인해서 10명 이상 사망자 발생하거나 24시간 이상 중단이 예상되는 경우, 그리고 사회적 무리가 크게 예상되는 것, 이건 심각 단계로 나눠진다. 그래서 위기 단계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4개 단계로 나눠져 있다. 여러분들이 핵심 정리는 여러분들이 직접 책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동안 보면 어떤 식의 그 형태의 출제가 되었었느냐? 교통사고 종류, 여러분들 표로 전부 암기하라고 아마 강의 시간에 얘기했을 겁니다. 아닌 것은 라번, 철도 안전사고. 다음 중 철도사고 등 즉시 보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고 방법으로 일과 시간은 국토교통부 및 항공철도 시간 당직시 관련과에 된다. 당직시이 아니라 관련과에 된다. 당직시는 된다. 일과 시간 외에는 당직시 되는 게 맞다. 다음 중 철도사고 등의 조사보고 내용으로 틀린 것은 중간보고는 여러분들 조사보고에는 초기보고, 중간보고, 종결보고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중간보고는 철도사고 보고서, 사고 수습, 복구사항 등을 작성하여 사고 수습, 복구 기간 중에 수시로 보고한다. 수시나 1일 이후에 수습 변동식 수시 보고입니다. 다음 중 비상대응 매뉴얼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가지고 여기를 보면 여러분들 실제 라번 같은 경우를 보면 용어 하나만 바꿔놨다. 현장 조치 실무 매뉴얼 갖다 현장 조치 매뉴얼 갖다 실물자를 하나 더 넣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걸로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정확히 공부할 때 용어를 갖다가 정확히 정독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위기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련의 활동 단계를 뭐라고 하느냐? 대응 단계이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여기 문제는 이대로 출제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문제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것입니다. 열차 사고 발생 시 기본 조치. 철도사고 발생 우려했을 때 발생 지체 없이 열차 또는 차량을 정차시켜야 된다. 그리고 안전한다고 판단할 때 정차하지 않을 수 있다. 즉시 정차하는 게 원칙이다. 사고 발생할 경우에 그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여 안전조치, 구름방지, 열차 방호,
유도, 인명보호, 최소화, 구원 여부, 병발 사고 방지 등 가장 안전한 방법, 가장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조치해야 된다. 사고 발생할 경우에는. 사고 관계자는 즉시 그 상황을 관제사에게 급보해야 된다. 역장에게, 인접역장에게 급보해야 된다. 관제사 또는 인접역장에 급보해야 된다. 이제 여러분들 기본 조치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쭉 정독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면 열차 방호라는 말이 앞으로 자주 나올 겁니다. 뒤에 가면 열차 방호에서 상세하게 강의도 하겠지만 방호라는 말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열차 방호는 뭐냐? 열차의 고장과 선로 또는 전차선로 지장 등으로 열차의 정차를 요구하는 철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가 발생할 때 운전 중인 열차를 정지시키는 조치를 말한다. 즉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장 지점으로부터 이렇게 지장 열차가 있으면 여기다가 정지 수신호를 발생. 이게 방호이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면 고속도로 같은 데에서 갓길해 가지고 트렁크를 열어놓는다든가 삼각대를 세워놓는가, 그것도 일종의 방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승무원의 기본 조치. 승무원, 기관사 기본 조치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 여기 피차 써 있는 건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현장 상황 파악, 이상유무, 관제에서의 급보, 현장을 파악해서 관제에서 급보를 해야 된다. 필요시 인접선 발로, 방호에 대해서 인접선로란 앞에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열차가 이렇게 운행하고 있는데 인접선로, 여기가 이걸 보고 인접선로라고 한다. 인접선로 방호, 후부 열차 방호, 인접선로나 요 후부의 열차 방호. 부상 이제 발생 시에는 구호 조치를 해야 된다. 인명구조를 우선으로 해야 된다. 승객이 동요하지 않도록 안내 방송을 잘해야 된다. 전분전실 비상 통로를 이용한 승객 유도, 사다리를 이용해라. 전분전실에 보면 어느 전동차고 사다리가 있습니다. 쫙 내리면 그걸 이용해서 내릴 수 있게 해라. 복구장비 도착 시까지 구름방지 조치, 관제사의 지시를 대기해라. 승무원의 기본 조치입니다. 아까 구름방지에 대해서는 앞에 설명했기 때문에 또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수용제동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바퀴 구름막이 양쪽에 구르지 않고 비탈길에서 이걸 구름방지라고 한다. 사고로 정차하는 경우에 통보. 정거장 밖에서 정차한 열차 기관사는 관제사 또는 가장 가까운 역장에게 사유를 통보해 줘야 된다. 구원열차 요구 등으로 상당 시간 정차를 해나 통신불능으로 보고할 수 없을 때, 구원열차 요구란 뭐냐? 내가 스스로 운행할 수 없어서 후속열차가 와서 나를 밀고 가거나 앞으로 추진운전이나 태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접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을 때는 열차를 정차시킨다. 인접선로 운행 열차는 정차시켜서 통신이 안 될 때는 정차시켜서 보고하도록 하게 한다. 적임자를 파견한다. 기관사 차장했을 때는 기관사는 현장에 있으면 그 적임자 차장을 갖다가 역까지 파견해서 보고하도록 한다. 구원열차 조치사. 여러분들 여기 보면 구원열차가 뭐냐 그러면 입니다. 구원열차, 고정열차가 있으면 스스로 자력으로 운행할 수 없을 때 후속열차가 뒤에서 연결해서 밀고 가는 거. 이걸 구원열차라고 한다. 자동차로 이해하기 쉬우면 자동차가 차량 고장냈을 때 레카차가 와서 그 차량을 갖다가 이동시키는 걸 구원열차라고 한다. 구원열차는 절대 이동해서는 이동을 금지한다. 이동할 수 있는 경우는 어느 때 이동하냐? 철도사고도 확대할 때 꼭 이동하면 안 될 경우, 이때만 이동할 수 있다. 운전이 불가능한 판단되면 관제에서 구원 요구를 한다. 기관사 직접 요구하는 겁니다. 판단은 누가 하느냐? 기관사가 하는 겁니다. 구원을 요구할 때는. 구원열차를 요구하였거나
구원열차 운전이 통과했을 때는 절대로 이동해서는 안 된다. 구원열차는. 왜? 구원 오는 열차가 몇 킬로 지점, 어느 지점에 고장이 나서 정차했다는 걸 알고 오기 때문에 절대 이동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동할 수 있는 경우 어느 때냐? 이때이다. 철도 사고 등이 확대될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응급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른 장소로 꼭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이럴 때만 이동할 수 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오진 않았지만 이럴 때는 방호를 꼭 해줘야 된다. 이제 방호에 가서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때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차 승무원 또는 기관사나 구원열차가 도착하기 전에 사고복구와 열차의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만약에 구원열차 오기 전에 차량 고장인데 복귀가 됐다, 운행할 수 있다. 그래도 임의로 운행하면 안 된다. 관제사 또는 최근 역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열차의 태행운전. 여러분들이 태행운전, 추진운전, 앞으로 이제 여기뿐이 아니라 철도 차량 운전 관련법이나 뭐 신호라든가 신호 일반이다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우선 이 강의 들어가기 전에 태행운전이 뭔지, 추진운전인지 물론 알고 있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행운전. 처음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걸 태행운전으로 한다. 처음은 이쪽으로 운행을 하다가 선로에 고장이나 침수나 돼서 운행을 할 수가 없다. 그럴 때는 다시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추진운전 전후는 차장하고 되돌아. 그래서 되돌이 운전이라고 한다. 이게 태행운전이다. 그러니까 A역에서 왔으면 A역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걸 태행운전이라고 한다. 그럼 추진운전은 뭐냐? 처음과 같은 방향으로 후분전. 운행을 하다가 열차가 이쪽 방향으로 운전실에서 운전을 못해. 고장이 나서 할 수가 없는 경우 후부에 가서 밀고 가는 거다. 같은 방향으로, 처음 진행 방향으로. 그래서 밀기 운전이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태행운전이나 추진운전은 뭐 철도 관련법, 특히 철도 차량 운전 규칙이나 도시철도 운전에서 많이 여러분들이 들었으죠? 믿습니다. 열차는 태행운전을 할 수 없다. 하면 안 된다. 이럴 경우에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태행운전할 수 있다. 철도사고, 재난, 재해가 발생한 경우, 공사열차, 구원열차, 시험운전열차 또는 제설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동력자, 견인력 부족, 동력, 힘이 좀 부족할 경우, 저렴구간 정차, 전도운전하죠. 전도운전, 앞으로 갈 수 없는 경우, 운전상 부득이한 경우, 이럴 때 한다. 정주위치나 정차한 경우, 정치를 지냈으면 다시 태행해서 정주 위치를 맞추고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고 가기 때문에 그때는 태행운전이 필요하다. 1항이 탄생할 때는 태행운전은 관제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꼭 태행운전할 때는 할 수 없다. 왜?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러나 승인을 받고 해야 된다. 관제사는 열차 태행운전으로 그 뒤쪽 신호기에 현시된 신호가 변화되면 뒤따르는 열차 지장 없도록 조치한다. 열차가 정주위치를 많이 지났다든가 태행하면서 후속 신호기에 지장을 줄 때 없도록 조치를 하고서 태행운전 승인을 줘야 된다. 태행운전할 때는 추진운전 전후를 꼭 해야 된다. 추진운전 전후란 태행운전을 갈 때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가는 게 앞에 장애물이나 있는 좁지 않게 열차 승무원, 차장이 앞에 갖고 이상유물을 갖다가 전후로 알려줘야 된다. 기관사한테, 후부 기관사한테. 이게 추진운전 전후이다. 선행열차 발견 시 조치. 열차를 운행하다 선행열차를 발견했다. 사고나 장애나 아니면 차량 고장으로 신호기 정지로 못 갔을 때. 차내 신호 폐쇄 시 자동차량 펌프관은 같은 폐쇄관의 뒤열차, 앞열차를 접근할 때 뒤열차의 기관사는 앞열차의 열차에 접근 알림과 동시에 즉시 정차해야 된다. 앞에 열차가 있으면 즉시 정차. 물론 차내 신호 폐쇄기나 자동 폐쇄식에서는 자동으로 기관사 관련 없이 정차를 하게 돼 있지만 즉시 정차해야 된다.
뒤열차는 앞열차 운행상을 고려 1분 이상 진후에 다시 진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차하고서 1분 후에 지난 후에 진행을 해야 한다. 정지위치 지나서 정차한 열차의 태운전. 이건 여러분들 피자가 있습니다. 관심 있게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전동열차 정지위치 조정을 위한 태운전. 정지위치를 승강장 내에 정차했을 때 아니면 승강장을 완전히 벗어났을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느냐. 정지위치 승강장에 정차했을 때 이렇게 이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철 차장과 협의하여 정지위치를 조정하였으며 조정 후 역장 또는 관제소에 보고를 한다. 승강장을 완전히 벗어났을 때 후속열차 운행 강정 마지막 열차 운행상을 감하여 승인할 경우 태행할 수 있다. 뭐냐면 운행 강정 후속열차와 바로 뒤따라온다. 그럴 때는 보낼 수도 있고 마지막 열차 후속열차가 없기 때문에 꼭 태행을 시켜야 될 경우 이때입니다. 승강장을 완전히 벗어날 경우 승강장을 완전히 벗어나서 정차한 경우 그럴 때는 후속열차의 간격 마지막 정차를 고려해서 승인을 받고 태행을 해야 된다. 서울교통공사 정지위치를 지나서 정차할 경우 취급. 언제 있느냐? 전 차량이 출발 신호를 통과해서 정차했을 때, 또 일부가 출발 신호를 정차했을 때, 1항 외의 경우, 이게 정지위치는 지났지만 출발 신호기까지 가지 않았을 때, 그 세 가지 종류를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언제냐? 전 차량이 출발 신호기를 지나서 정차했을 경우, 이렇게 출발 신호 완전히 지나서 정차했을 경우. 두 번째, 출발 신호기 일부를 지나서 정차했을 경우. 세 번째, 이런 외의 경우. 어느 때냐? 출발 신호를 지나지 않았지만 정지위치를 지난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출발 정차했을 때 관제에서 오고 명령, 관제 지시에 따른다. 명령에 따른다. 일부가 출발 신호 정차했을 때 관제에서 보고하여 명령을 받아 차장의 전후에 의한다. 후부에서 이상 유무를 차장이 전후해주면 가서 정지위치를 합차한다. 그 외에 출발 신호기는 지나지 않았으나 정지위치가 틀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정지위치 정차 운전하고 관제에서 보고한다. 차장과 하고 사후 보고를 하면 된다. 관제에게. 1인 승무 열차의 경우는 치후부 승강을 벗어나지 않고 정차했을 때는 관제에서 보고해야 하며 관제사는 승강장 안전문, 스크린도 확인문, 후속열차 방호 조치를 할 때는 운전실을 교환하지 않고 정위치 조정을 할 수 있다. 기관사가 운전실 이석 시, 운전실을 떠날 때 조치. 역장 또는 관제석의 사유를 보고하고 차량 구름 방지, 주간제기 열쇠를 휴대한다. 어떤 데 보면 MC키라고 나와 있고 여기는 주간제기 똑같은 말입니다. MC키 주간제기. 열쇠를 휴대해야 된다. 앞에서 여러분들 휴대해야 된다. 열차 승무원은 기관사 운전기 이석 시 열차치 안내방송을 수시로 시행하라. 열차 승무원은 차장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차량 고장 발생 시 어떻게 해야 되냐? 고장 발생할 때는 요런 앞에서는 개요를 간단하게 해놓습니다.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급 요령에 대해서는 좀 여기 보면 여러분들 P자라고 써있을 겁니다. 관심 있게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차량 고장 발생으로 응급조치가 필요한 것 동력차는 기관사, 객과차, 동력차는 기관사, 객과차는 열차 승무원 조치해야 된다. 열차 승무원. 계속 운전할 때는 구원열차를 두고 해야 된다. 누가? 기관사가. 어디에다? 관제에다가. 요걸 해야 된다.
교량이나 경사가 없는 지점에 정차해야 된다. 교량에서 정차했다가 승객들이 비상문을 열고 내리거나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경사진으로 굴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해서 해야 된다. 구를 염려했을 때는 구름막이든 구름방지 조치를 해야 하고, 전동차 구름방지는 기관사가 한다. 동력차는, 객과차는 열차 승무원이 해야 한다. 열차 승무원이 없을 때는, 이륜전할 때는 기관사가 해야 한다. 차량 고장 발생 기본 취급 요령. 이건 모니터, 고장 피시 등을 통한 고장 확인. 모니터 있습니다. 전동차에는 우측에 보면 기관사 모니터가 다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무슨 고장이 발생했나 자막으로 뜨고 모든 게 기관사한테 알려주는 이런 모니터가 있습니다. 또 공잡력계, 가선전압, 축전전압, 고장 차량 번호. 그래서 고장 차량 번호. 축전지 전압계, 배터리 전압이 몇 볼트인지, 가선전압, 전차선 전압이 정상적으로 급전이 되고 있는지, 공잡력계가 제대로 구동돼서 충기가 되어 있는지, 하고 고장 차량 차원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몇 호차에서 고장이 났다는 걸 기관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차 단기 M10 OS RS 3초 주차 단기 갔다가 C에서 다시 한번 주유로 차단기를 차단했다가 투입시켜 봐라. 파나강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파나강 제동 핸들 치고, 여러분들 컴퓨터 부팅이 안 되면 재부팅 시키죠. 껐다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10초 재기동한다. 그래서 출입문 폐물 이호신 취급을 해라. VCS 취급 또는 완전 부동 취급이 연장 급전을 한다. VCS 차량 한 개 차량을 갖다 카트시키고, 여러분들 아마 특과업에서 배웠을 겁니다. 3개 유니트가 있을 겁니다. 한 개 유니트 카트면 3분의 1 출력을 운행할 수 있을 게, 완전 부동 취급은 뭐냐? 판까지 하강해가지고 그 유니트는 동력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걸 완전 부동 취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장급전을 해서 간다. 여러분들. 앞에 보면 EOCN, 출입시 동작 뛰는 기구. 뒤에 가면 이 말이 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가끔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동작 뛰는 기기. 왜? 판을 하강하고 제동 핸들을 취급했기 때문에 열차가 기동을 정지한 상태예요. 그래도 승객한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비상등 4개 점등되고, 열차 무전기가 안 되면 관제나 이런 데하고 통화를 할 수 없으니까 객실 방송 및 차나 전화기 사용한다. 이렇게 3가지를 갖다가 동작한다. EOCN 투입했을 때는. 뒤에 가도 또 자주 나옵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차의 아분전이 고장인 경우, 아분전이 고장일 경우는 뒤운전에서 조정한다. 이 경우 다른 승무원 열차 보조기관사는 앞에 운전실에서 앞에 신호, 진로, 이상이 없나를 갖다가 알려줘야 된다. 1항의 운전은 최근 정과장까지 한다. 뒤운전을 할 때는. 차장의 승무를 생략한 전동열차 맨 앞에 운전이 고장일 경우는 기관사는 관제해서 보고하고 합병, 운전 등 조치를 취해야 된다. 차장이 없으면 앞에서 추진운전 전후, 앞에서 전부를 봐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합병운전 2개 열차를 1개 열차로 운행하는 걸 합병운전이라고 한다. 1항의 경우, 열차가 기관사 1인 승무인 경우에는 관제사는 적임자를 중에서 승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적임자를 갖다가 앞에다 태워서 뒤에서 밀기 운전을 해야 된다. 승무원이 선로 고장 시 발견시 조치. 운행을 하다 보면 선로가 고장나서 운행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전차선로 포함입니다. 전차선까지. 발견할 때는 이런 조치를 해라. 파나강, 비상파나강. 그냥 파나강하고 비상시 위험시에도 입판되었으면 이번 전시 비상 열차를 정차시키고 방호장치 방호를 눌러라. 이래의 경우는 무선전화기도 가장 가까운 역장 관제사에 급보를 해라. 이럴 때는. 통보를 받은 역장 관제사는 어떤 조치를 했느냐. 그 구간을 운전하는 운전관계 승무원에게 주의운전하도록 열차 무선으로 지시해야 된다. 관제사는 관계역장, 지원관제, 지원사량 통보하고 운전 측에 필요한 지시를 해라. 해당 분야 직원은 현장 조사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 역장 또는 관제에서 보고해야 된다. 여러분들, 열차 방호장치입니다.
이건 뒤에 가면 이 방호장치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방호장치를 누르면 2 내지 4km 안에 있는 열차는 모든 게 비상정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응급시에 조치하라고 해놓은 게 방호장치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